김경숙 정한영의 중구 중구난방.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우리 살기 힘든 나라에서 왜 살기 힘드냐? 교육 때문에 진짜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누나는 애들이 다 컸잖아요. 원니원 몇 살이에요? 41살. 아이 됐다. 그냥 손주의 교육을 걱정할 그런 그 상황인데 손주가 6학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애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낳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인데 키우기가 힘들어서 특히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 막 이러잖아요. 그냥 진짜 웃기는 게 옛날에 우리가 지금 3만 불이라 그러는데 말이죠. 옛날에 1,000불도 안 될 때, 1,000불도 안 되던 시절에 우리 집집마다 애를 5, 6씩 낳아서 다 키웠어요. 예? 그리고 5, 6을 그때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왔어요. 대학 다 보냈어. 또 어떤 대부분 다. 애 1,000불 시대. 근데 3만 불인데 애를 하나를 못 키워 돈이 없어서. 근데 인부이 잘못된 거 아닌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우선 저도 이제 저는 애가 셋이나 되잖아요. 애가 셋이나 되는데 애들은 진짜 덩어리가 애들이 자산이야. 쉽게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산이야.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값이 예? 교복값이 40만 원, 50만 원. 요즘? 그럼요. 동복은 더군다나. 뭐 하복은 조금 싼데. 춘추복도 있어요. 하복 있죠. 동복 있죠. 아버지는 양복 이렇게 뭐 기획상품 파는 데 가면 양복 한 벌에 10몇만 원, 12만 원, 9만 원짜리도 있어. 사실은. 여기 또 무슨 야로가 있구나. 학교하고 교복 제작 그러니까 사업하고. 교복을 저는 아무튼 웃기는 게 이 교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시장 아니에요. 전국에. 이거를 애들이 크잖아요. 애들은 계속. 1년이면 이만큼씩 크는데 막 10cm씩 20cm씩 애들이 이만한 거 사서 금방 이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사야 되는데 춘추복 사고 동복 사고 하복 사고 그래도 애들을 키우면서 도대체 이 교복이 왜 이렇게 비싸고 교복이 웃기는 게 저는 그거 저기 모직도 아닌데 아니 아무튼 교복이라는 게 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또 정해진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곳에서 파는데 그것도 종류가 조금 나눠져요. 저는 교복 광고를 말이야.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들이 있어요. 뭐 엑소, 뭐 지금은 뭐 BTS 시대인데 뭐 이런 옛날로 지금 뭐 소녀 시대, 뭐 그 시대별로 그 굉장한 스타들이 교복 광고를 해요.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난 모르겠는데. 교복 광고를 그 나라에 가장 비싼 연예인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도대체 교복 시장이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그러고 보니까 그 토니 아니라는 그 가수가 교복 사업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 교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실은 이게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옷을 다 매번 애들이 입고 된 사복을 입으면 뭐 힘들까봐 교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복이 거꾸로 이 부모들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게 한 가지. 교복 복마전이지 뭐 정부하고 기업하고 짜고 치는 거지 또 뭔가. 그렇겠죠. 교육청이나 이런데. 그렇겠죠. 그게 언제 얘기해 지금 얘기가? 그게 뭐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 그게 뭐 그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그 문제 뭐 여러분들 함께 한번 공감하시자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교육이 왜 애들이 학원을 뭐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사교육 그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그 총장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평등의 늪에 빠졌다. 근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교육을 평등하게 하겠다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비현실적인 이상론의 그 이제 학교를 평준화한단 말이죠. 학교를 다 똑같다. 학교는 모든 학교는 똑같이 교육시키고 똑같이 하겠다. 이거는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유랑 똑같아. 동감. 평등. 동감. 교육은 평등에 집중해. 부모님의 내 자식을 더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욕구를 평등이라는 걸로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데 왜 옆집 애랑 똑같이 평등하게 키우라 그러나?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부 학원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나라의 교육이 엉망이 된 거는 결국은 평준화에 있다. 그래서 애들이 조금 더 우수한 애는 더 공부를 더 높은 공부를 해서 더 뭐랄까 좋은 학교에 가는 거를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단 그렇게 해서 나온 능력이 더 있는 아이 또 왜 능력이 좀 없는 아이가 함께 동등하게 평등한 나라가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인 거죠. 근데 우리가 평등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직업이 높은 직업이 있고 낮은 직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업을 가기 위해서 왜냐면 나쁜 직업을 가면 살기가 힘드니까요. 그 제가 이거는 함께 물려있는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소위 국가는 평등해야 되고 교육은 평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이게 또 내가 여성이면서 네. 여성이면서 여성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성은 또 남성들을 스스로 나는 한국 교육이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런 이유가 네. 나는 한국 엄마들에게 있다고 봐.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새끼 잘 키우겠다는데. 잘 키우는 것도 방법이 틀려먹었다는 거죠. 왜 틀렸느냐? 네. 이게 이제 자기가 엄마로서 네. 내 아이를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 내 아이가 공부를 할 건지 예체능을 할 아이인지 아니면 장사를 해먹을 아이인지 자기 보면 대충 보이잖아요. 네. 근데 다 의사하고 법조인을 만들어야 돼. 스카이캐슬. 근데 왜냐면 거길 나와야지 이 나라 자기가 살기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사회니까 그게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옥스퍼드에 유학 갔다 온 제 선배가 옥스퍼드에 갔는데 교수님하고 소위 소사 아저씨 그러니까 뭐 의자가 나 책상에 고장 나면 고치고 이러는 소사 아저씨하고 거기 강의하는 교수님하고 그 교실에서 그 소사 아저씨가 애가 더 많잖아요. 그럼 월급이 더 많아요. 그건 합리적인 말. 자식이 많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수님을 소사 아저씨보다 조금 줘봐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그게 야만국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계급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왜 지난번에 정치 얘기할 때도 높은 사람 뽑는다고 해서 그랬잖아요.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은 산업공상에 잡혀서 소위 벼슬하는 사람, 옛날로 치면 선비, 조선시대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높은 사람. 그 옛날처럼 진짜 바깥에 막일 한다고 생각하죠. 막일이라 그러잖아요. 벌써 막일. 막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걸 벌써 무섭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 노동의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훌륭한 일이고 그렇지.
그럼요. 그리고 청소를 하는 분이라고 무시하고. 남이 그렇게 안 하기 싫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나는 봉급을 더 많이 줘야 많이 된다고 줘요. 생각해. 이런 게 많이 우리 잘 줘요. 맞는 거지? 그렇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돈 봉급을 많이 더 줘요. 많이 줘야지. 당연하죠. 그럼 거기 사람들이 오지. 거기 그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우리의 내 전에 3D 업종이라고 있더라고. 3D. 3D가 디피컬트 어렵다 이게야. 덴저러스 위험하다 이게야. 더티 더럽다 이게야.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를 기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D 업종은.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외국은 더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다 펜 때만 굴리려고 그런다 이거야. 우리는 학원만 먹고 살리는 거야. 편하고 놀고 돈도 많이 받아. 돈도 많이 받고 더러운 세상이야. 이게 아니 우리가 사실 뭐 고쳐갈 게 뭐 많은데 그 안에 우리 먼저 공감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사회는 평등해야 되고 또 이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그 사회가 평등해 그래서 저는 평등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너무 그저 내 아들은 판사 시켜야지 의사 시켜야지 그러시지 않으시면 좋겠다. 근데 그걸 그렇게 내가 오죽하면은 네. 아이들 낳아서 고물고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가서 사주팔자 보라 그런다고. 사주팔자 좀 가서 봐라 애를. 나 혼자 보면은 내 새끼는 다 이뻐 보이고 다 기특해 보이고 다 영재고 천재고 그렇게 보이니 자기 눈 갖고는 안 되니까 가서 사주 가서 봐라 좀. 사주 가서 보고 그걸 외웠다가 애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행동하는 걸 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맞춰봐라. 그럼 내 아이가 뭘 해야 될지 일찍 알아가지고 글로 밀어줘라. 왜냐면 본인은 판단이 안 서니까 어떡해. 거기에다가 적성검사 좀 미리 해라. 그 공산주의. 공산주의에서 그런데. 그게 공산주의 차별하지. 공산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가 아니고. 차별 자기한테 잘 그거는 이제 맞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아니지. 사람을 키우는데 능력을 미래해서 얘는 애초에 너는 일로 커라 절로 커라 이런 데는데 그것도 또 뭐 그런데 저는 뭐 개개인이 그래도 열심히 내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잘 해나가겠다는 그 욕구는 좋아요. 아니 나는 그게 왜냐면 근데 헛돈을 쓰니까. 제가 이렇게 된 문제가 이제 우리 결국은 우리 지금 평준화의 문제인데 지금도 그것이 빨리 없어지길 바래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왜냐?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강남, 뭐 학군. 학교가 있는데 옛날엔 시험을 봐서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좋은 아이들이. 지금은 동네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가 아줌마 그 잘못됐죠. 아줌마 흉보는데 아니 그 시스템을 잘못됐지. 아줌마들이야 당연히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죠. 그런데 글로 이사를 가지 않고 애를 시험을 봐서 보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이사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아파트 값을 그럼 비싼 데 가야지. 아파트 값을 누가 올려놨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아파트 값. 아줌마들이 서로 거기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려고 글로 이사를 가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값 올려서 피해는 누가 보는데? 그 뭐 국민이 함께 다 뭐 아줌마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무조건 보따리를 싸가지고 대치동 강남으로 가지 말고 내 아이가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알면은 거기 대가리 터지게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 내가 하는 거야. 그게 교육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내가 잘못됐어요? 아니 이제 학교를 평준화를 빨리 이제 없애고 그렇죠. 나는 입시 제도를 부활해야죠.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냥 그래서 아이 때부터 해야 돼요. 이거를 중간 기간을 너무 오래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은 사교육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그저 아들끼리 뭐 어떻게 능력을 평가받아서 가고 말고 그다음에 가다가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다 보면 그 대학 가려고 그렇게 머리통 터지게
뭐 노력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그렇게 좋은 사회로 이제 차츰차츰 바뀌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그 문제는 이 교육 당국에서 소위 평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인가 한번 나는 곰곰이 생각해 평준화 봤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이건 잘못된 정책이고요. 잘못.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평준화는 공산당이 무너진 거랑 똑같은 그 결과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떤 부분이 발달했느냐의 문제지 누구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하게끔 문을 열어놓는 건데 그거를 평준화에 묶어서 한 틀에다 잡아놓는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 뺏었어. 너도 돈 가져. 그리고 다 빨간벗겨 놓고 여기 스타트 라인에 딱 세워놔. 몽땅 사람들을. 그리고 여기서 총 빵 싸가지고 스타트 시켜. 가다 보면 분명히 거기 1등. 나는 꼴찌야. 내가 원래 체육을 못하거든. 근데요. 머리는 좋으시잖아.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면은 다 거기서 또 차별화가 나서 또 똑같은 선에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거를 정책으로 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이거 부처가 나는 넌센스라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나는 무시한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이념이었기 때문에 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또 다시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렇게 이를테면 이 흥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인간이 평등의 이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우리는 사람은 능력과 관계없이 다 평등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념이고 또 개개인의 그런 어떤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근데 평등하고 똑같은 건 다른 거 아니야? 네? 평등하고 똑같은 건 다르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평등하다는 게 가지고 똑같게 다르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의 평등인 거죠. 그렇지. 능력의 평등은 아니죠. 그렇지. 네. 우리가 이 뭐랄까 좀 사회를 보는 좀 더 그러니까 좀 이제 앞으로 열린 시각들을 좀 갖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역할. 다음에 어려운 것이 나오네. 또 한 번. 좋아요. 교육 얘기를 그럼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